오늘 알려드린 신마법 공식은 익히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전략대로 실전 매매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무료죠.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포트 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젠포트 뷰 내에서도 콤보 팩터 분석을 알아볼 겁니다. 콤보 팩터 분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팩터를 혼합해서 성과를 검증하는 페이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신마법 공식이라고도 불리우는 PBR과 GPA 팩터를 활용한 것을 샘플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헷갈리실 겁니다. 여기 비율 내림차순, 비율 오름차순, 또 순위 내림차순, 순위 오름차순이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그냥 비율 내림차순과 비율 오름차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PBR을 쓸 거죠. 그러면 여기서 PBR 분기 PBR을 쓰겠습니다. 자, PBR은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비율 오름차순을 쓰겠습니다. 낮을수록 좋으니까. 자, 이번에는 GPA를 쓰겠습니다. 자, GPA는 자산 대비 매출이에요. 그래서 높을수록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매출을 잘 내는 거니까. 자, 이러면 비율 내림차순을 쓰겠습니다. 연산자는 더하기부터 곱하기, 빼기, 나누기까지 있는데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도 둘 수가 있어요. PBR에 좀 더 가중치를 두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도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팩터 시각화를 눌러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팩터 시각화를 누르면 저희가 첫 번째 팩터로 넣었던 게 PBR이잖아요. 그러면 팩터 1, PBR에 대해서는 쭉 가서 PBR이 0.28인 신형 와코르의 비율 오름차순은 97.1이다. 그리고 쭉 내려서 PBR이 4.87인 PPI는 비율 오름차순이 5.44다. 자, 이 비율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0에서 100까지이기 때문에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즉, PBR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거죠. 팩터 2는 저희가 GPA를 했고 얘는 비율 내림차순을 했잖아요. 이때는 GPA 값이 높을수록 비율 내림차순 점수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콤보 값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죠. 이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고요. 상관성 부분에서도 좀 재밌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과는 별개로도 분기 PBR과 GPA 간의 상관성을 보면은 0.082입니다. 상관성이 1이면 완전히 똑같이 오르고 내린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0.08이라는 것은 상관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PBR과 GPA라는 팩터의 상관성은 낮다. 팩터 두 개를 합치는데 그냥 비슷한 팩터,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비슷하겠죠. 비슷한 팩터는 두 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성이 좀 낮은 걸 사용하는 게 좋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10분위로 분석을 해보면 값이 나오는데요. 1분위의 성과가 가장 좋지 않고 10분위의 성과가 가장 좋죠. 이것은 PBR은 오름차순, 즉 PBR이 낮으면서 GPA가 높은 종목들은 10분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분위가 안 좋다는 것은 PBR은 높으면서 GPA는 낮은 종목들을 합칠 경우에 안 좋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내려보면은 드로우다운 하락률만 본다면은 9분위가 가장 좋네요. 9분위가 가장 좋고 맥시멈 최대 하락률도 9분위가 가장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익률은 10분위가 가장 좋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젠포트에 가서 포트 만들기, 그 다음 월봉,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요
우선순위에다가 기존 거를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10분위가 좋다고 했잖아요. 높은 값.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시뮬레이션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하고요. 50종목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팩터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한 많은 종목을 투자해 주시는 게 백테스트와 실전 매매 간 괴리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5종목을 투자해서 과거 백테스트에서 한 종목이 10배가 올랐으면 실전에서도 그런 종목이 나와줘야 과거와 실전이 비슷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종목으로 투자하면은 개별 종목이 주는 영향도가 낮아져서 전반적인 통계치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매수 조건식은 무조건 하나를 넣어야 돼서 사실 종가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 없는 값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배제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인 종목만 하겠다. 아니면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종목들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콤보 팩터 분석에서 나온 걸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가가 0보다 크다로 해서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2093%, CAGR 연평균 수익률은 20.91%가 나왔습니다. 수익률을 보면요. 쫙 내려가서 과거에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말에는 네오웨이즈 홀딩스가 327%, 그전에는 데브시스터즈가 344% 수익 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휴맥스 홀딩스가 117%, 또 휴맥스 홀딩스가 89% 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 종목이 비슷한 기간에 매도가 됐죠. 이거는 클릭해 보시면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를 22년 10월 말에도 팔고 12월 말에도 팔고 2월 말에도 팔고 4월 말에도 팔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완전히 팔기보다는 휴맥스 홀딩스가 여전히 PBR도 낮고 GPA도 높은데 수익률이 너무 올라서 다른 종목들보다 비중이 넘치면은 그 넘치는 비중만큼만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팔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 내역에 가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7일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은 휴맥스 홀딩스를 팔았습니다. 이게 50종목을 투자하다 보니까 종목당 2%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일 종목도 여러 차례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신마법 공식은 익히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대로 실제 투자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이 젠포트 뷰를 통해서 이런 두 개의 팩터를 조합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젠포트에서 월봉 백테스트를 돌려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면 주문 연동까지 한다면 전략대로 실전 매매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무료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